CNC 선반, CNC 밀링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파트는 기계제도 기능사에서는 시험에 나오지 않지만 선반 기능사, 밀링 기능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시험 문제에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거의 절반 정도 문제가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 파트에서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것은 G코드와 N코드라는 것을 배우게 될 건데 그런 코드들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암기를 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치 제어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아래쪽에 보면 NC와 CNC의 내용이 나옵니다. 살펴보면은 컴퓨터 뉴머리컬 컨트롤이라고 해서 컴퓨터로 뉴머리컬이 숫자에, 수치에 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컨트롤이 제어지요. 컴퓨터로 이런 수치 제어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랫부분에 NC와 CNC의 특징이 있습니다. 대량 생산을 하기에 적합한 기계가 이 NC 기계입니다. 그래서 대량 생산, 균일성, 생산성이 향상되고요. 제조 원가라든가 인건비는 절감이 됩니다. 무인 작업자의 피로 감소, 이러한 특징들이 있습니다. 상식선에서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NC 공작 기계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 교재에 총 4가지가 나옵니다. 개방 제어 회로는 요즘에는 거의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간혹 이런 문제에 그림을 준다든가 이러한 정의들을 주고 골라라라는 문제가 나옵니다.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것이 반폐쇄 회로 제어 방식입니다. 세미 클로스 루프라고 하는데 그림에서 뭐 속도 검출기라든가 위치 검출기가 나오면 반폐쇄 회로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주요 용어는 테이블의 직선 운동을 회전 운동으로 검출하는 것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NC 공작 기계에서 사용하는 방식이 반폐쇄 회로 제어 방식이다 라는 거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의 폐쇄 회로, 4번의 복합 제어 회로 한번 비교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것이 볼 스크류인데요. 나사의 산 위에 구형상의 볼들을 넣어서 구를 수 있게 하는 것인데 회전 운동을 직선 운동으로 바꿀 때 사용을 하고요. 마찰 계수가 좋고 정밀도가 높다. 이러한 특징이 나오면 볼 스크류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자동화 시스템에 DNC와 FMS가 나오는데 쉽게 생각해서 하나의 메인 기계에서 여러 개의 NC 기계를 통합해서 제어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다이렉트 뉴머리컬 컨트롤 또는 플렉시블 매뉴팩처링 시스템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나오느냐? 범용 공작 기계와 CNC 공작 기계를 비교했을 때 유리한 점이 아닌 것. NC 기계는 자동화라든가 대량 생산, 균일한 품질 같은 것이 나옵니다. 1, 2, 3번이 특징이 되겠고요. 4번에 경험이 필요하다. 자, 이 경험이 필요한 것이 범용 선반이라든가 범용 밀링이죠. NC 기계는 경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고요.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상식적인 문제가 나오고요. 이번에 서버 기구라는 이 정의를 한번 읽어보시고 암기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랫부분의 해설도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3번에 한 대의 컴퓨터에서 여러 대의 CNC 공작 기계를 직접 제어하는 것. 다이렉트 뉴머리컬 컨트롤 정답은 3번이 되고요. 4번부터 6번까지의 문제를 보면은 CNC 위치 검출 방식에 따라서 분류를 할 때 해당하지 않는 것. 아까 전에 폐쇄회로, 반폐쇄회로, 복합회로, 그리고 요즘에 쓰지 않는 개방회로라는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3번의 반개방회로. 이런 방식은 없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고요. 5번처럼 이런 그림만 보고도 반폐쇄 회로, 속도 검출기라든가 위치 검출기 골라낼 수 있어야 되겠고요. 또는 이렇게 설명을 해도 반폐쇄 회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서버 기구 이런 키워드를 암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7번과 8번에 보면 수치 제어 공작 기계에서 사용되는 나사는 이렇게 볼나사 이렇게 암기를 하면 되겠고요. 이런 볼나사의 장점과 단점이 나오는데 1, 2, 3번은 장점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4번의 효율이 떨어진다. 이것은 맞지 않는 말이 되겠습니다. 효율이 강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NC 프로그래밍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래밍이라는 단어는 한글이라는 것을 매개로 하여서 이렇게 언어를 소통하는 것처럼 기계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우리가 표현을 하는 것이 프로그래밍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러한 형태의 제품을 만들고 싶습니다. 안쪽에 치수가 이렇게 나온다고 했을 때 우리가 범용 선반으로 직접 숙련된 기술로 이 제품을 깎는 것이 아니라 아래쪽에 이러한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서 기계에다가 인식을 시키면 아까 전에 살펴본 대로의 형상을 기계가 자동적으로 깎아줍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게 될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글을 쓸 때 뭐 기역, 리언, 디귿 이렇게 나오는 것을
자음이라고 하고요. 뭐 아야, 어요 이렇게 나오는 것을 모음이라고 하죠. 우리가 자음과 모음을 합치면 이런 가구라는 단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나는 가구를 샀다. 이렇게 문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주어, 목적어, 서술어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지만 이 마침표를 기준으로 이러한 문장을 봤을 때 여러분들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장들이 여러 개 모이면 이런 단락이 되고요. 여러 가지 단락이 모이게 되면은 하나의 글이 되죠. 글 텍스트가 된다라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것처럼 이 프로그램도 기계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구성되어 있는데 프로그램은 여러 개의 블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블록은 여러 개의 워드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 워드는 어드레스와 데이터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글에서의 이 단어처럼 이 제일 작은 단위가 이 워드인데 이 워드는 프로그램의 기본 단위입니다. 최소 지령 단위인데 어드레스와 수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x 10.0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이 워드입니다. 이 x는 어드레스, 이 10.0 이런 숫자는 수치를 의미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보면 각각의 워드들이 모이면 하나의 블록을 형성을 합니다. 이 블록은 우리가 한글에서의 문장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블록에는 워드의 개수는 제한이 없고요. 이 블록 앞쪽에 시퀀스 번호를 넣을 수 있는데 이 시퀀스 번호는 생략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 블록의 끝에는 우리가 마침표를 쓰는 것처럼 이 블록의 끝은 EOB라고 하는데요. End of 블록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EOB로 이런 블록을 마무리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쪽에 보면 이 어드레스의 의미라는 것이 나오는데 앞에 이 워드에서 앞쪽에 나오는 것 있죠. 이 알파벳이 어드레스인데 이 어드레스의 알파벳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정도는 다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다음 페이지에 이런 블록의 사용 예시가 나옵니다. 이런 n이라는 것이 시퀀스 번호, c라는 것이 준비 기능, xz는 좌표입니다. 이 좌표의 xz는 절대 좌표, 이런 uw는 증분 좌표 이런 것들 암기를 하시고요. f는 이송 기능, s는 주축 기능, t는 공구 기능, 마지막으로 m은 보조 기능이다. 이 끝부분에 이런 세미콜론은 end of 블록의 EOB다. 이런 식으로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이런 블록의 예시가 나오니까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외워둬야 됩니다. 시험에 어떻게 나오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에 보면 절상률을 공급을 한다 할 때 사용하는 기능은 이 보조 기능인데요. 보조 기능은 우리가 M 기능이었습니다. 뒤쪽에 배우겠지만 M08은 절상률을 틀어주는 것이고요. M09는 절상률을 오프하는 것입니다. 이번처럼 어드레스와 그에 따른 기능을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 F는 이송, G는 준비, T는 공구 기능이고요. M은 주축이 아니라 보조 기능이 되겠죠. 주축은 S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시험에 나옵니다. 3번에 일감과 공구의 상대 속도를 지정하는 것은 이송 기능의 F가 되겠죠. 그래서 CNC 선반에서 분당 이송의 밀리미터 퍼 미닛은 G98이 되고요. 회전당 이송의 밀리미터 퍼 레볼루션은 G99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도 추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에 프로그램의 구성에서 여러 개의 단어, 즉 워드가 모여서 워드와 워드가 모이면은 하나의 블럭이 된다고 했죠. 이 워드의 개수는 제한이 없고요. 블럭의 끝은 EOB로 끝을 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지령 단위를 지령절 블럭이라고 한다. 5번에서 보면 워드의 구성 단위는 3번에 어드레스와 데이터로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서 x 10.0 이런 식으로 해서 이 x라는 것은 어드레스, 10.0은 데이터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6번도 마찬가지 몇 개의 단어들이 모여서 구성된 한 개의 지령 단위를 블럭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몇 개의 단어, 워드와 워드가 모이면 하나의 블럭이 되는데 이런 지령절, 즉 블럭과 블럭을 구분하는 것은 이 끝에 있는 EOB, End of 블럭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좌표계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선반에서의 축은 두 개 축, 즉 X축과 Z축을 사용을 합니다. 선반에서도 X축, CNC에서도 X축 이렇게 나오고요. 이 X축은 지름을 의미를 하고요. 그리고 Z축은 이렇게 앞뒤로 이렇게 나오죠. Z축은
길이 방향을 나타낸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두 개의 축 X와 Z축을 사용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 여기 수직형 밀링 머신이나 또는 수평형 밀링 머신, 이 공구가 장착되어 있는 것이 수직이냐 수평이냐에 따라서 나눠진다고 했는데, 이런 밀링이나 머시닝 센터는 X, Y, Z 세 개의 축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수직형 밀링 머신을 많이 사용을 하니까 X축은 좌우로, Y축은 앞뒤로, 그리고 Z축은 위아래로 이런 식으로 축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시험은 선번과 밀링에서 좌표에 대한 개념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좌표에 대한 개념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지는데요. 첫 번째는 기계 좌표계, 말 그대로 기계에서 고정되어 있는 좌표계입니다. 이런 기계 좌표는 우리가 설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계를 만들 때 기계 제작사에서 미리 설정이 되어 있는 좌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 전원을 투입하면 일반적으로 먼저 원점 복귀를 하는데, 원점 복귀를 하면 기본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이 원점이 기계 원점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원점의 기호인데 여기가 0,0이 된다. 이 X와 Z축의 좌표값이 0,0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기계의 오른쪽 위쪽에 이렇게 기계의 원점이 설정되어 있는 것을 기계 좌표계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절대 좌표계는 다른 말로 공작물 좌표계인데, 우리가 기계의 원점을 기준으로 프로그래밍을 하면 상당히 숫자를 계산하기가 힘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의의 점입니다. 이 임의의 점을 원점으로 정한 좌표계를 절대 좌표계 혹은 공작물 좌표계입니다. 일반적으로 공작물의 끝부분을 원점으로 사용을 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이 절대 좌표계의 원점은 우리가 설정을 할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오른쪽 끝이나 이런 식으로 뭐 1번, 2번, 3번이라고 했을 때 1번에 선택을 해도 되고 2번에 선택을 해도 3번에 선택을 해도 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공작물의 끝부분, 1번 부분에 이 점을 0,0으로 놓고 프로그램을 짜면 조금 더 쉽게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습니다. 기계 좌표계는 예를 들어서 요쯤에 기계 좌표계가 이 좌표 값을 0,0으로 잡을 수 있겠죠. 이것은 기계 좌표계다. 그래서 아래쪽에 보면은 우리가 임의의 점을 여기에다가 0,0을 잡았다. 그러면 프로그램 원점을 이쪽에 잡았기 때문에 절대 좌표계 또는 공작물 좌표계다라고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프로그램 원점과 기계 원점이 다르다. 프로그램 원점은 이 점의 좌표가 되겠고요. 기계 원점은 이 점의 좌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계 좌표와 절대 좌표계를 사용한 프로그램을 비교를 해보면, 기계 원점을 0,0으로 잡으면 이 거리가 직경값과 길이값의 거리가 상당히 멀기 때문에 좌표값을 계산하기가 힘이 듭니다. 하지만 절대 좌표계로 이 원점을 여기에다가 잡으면 이 점의 좌표가 0,0이기 때문에 이러한 값들을 알아내기가 상당히 수월하기 때문에 절대 좌표계를 많이 사용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상대 좌표계는 현재 위치를 원점으로 정한 좌표계입니다. 그래서 간단한 공구 세팅이나 핸들 이동, 좌표계 설정 등에 이용하는 것을 상대 좌표계다라고 하는데, 이러한 세 개의 좌표계를 비교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시험 문제는 사용자가 임의로 변경을 해서 안 되는 좌표계는 기계 좌표계다라고 체크를 하면 되겠습니다. 기계 원점을 기준으로 정한 좌표계다. 기계 제작자가 파라미터에 의해서 정하는 좌표계는 기계 좌표계다. 동일한 기계 좌표계를 물어보는데 1번처럼 또는 2번처럼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또는 3번처럼 기계 좌표계의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전원 투입 후에 기계 원점 시 이루어진다. 이게 기계 좌표계가 되겠죠. 4번에 작성자가 임의로 작성할 수 있다. 이것은 절대 좌표계 혹은 공작물 좌표계가 되겠고요. 2번에 일시적으로 좌표를 제로로 설정할 때 하는 것은 상대 또는 증분 좌표계가 됩니다. 1번은 이것은 좌표계에 대한 설명이 아니죠.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수 있다. 4번에 기계 원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기계 원점은 고정된 임의의 지점이다. 기계 조작 시에 기준이 된다. 그리고 원점 복귀 스위치를 이용할 때 이 원점 복귀를 한 점이 기계 원점이 되고요. G28이 원점 복귀를 하는 명령어입니다. 그래서 자동 원점으로 복귀시킬 수 있다. 그러면 정답은 2번이 되는데, 프로그램 작성 시 기준이 되는 공작물 좌표계의 원점, 이 공작물 좌표계가 절대 좌표계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5번에 프로그램 원점과 공작물의 한 점을 일치시킨 좌표계를 우리가
공작물 좌표계 또는 절대좌표계다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공작물이 이렇게 있으면 이 점을 좌표계로 잡아서 이 점을 0,0으로 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작물의 한 끝점과 프로그램의 원점을 일치하는 것을 공작물 좌표계 또는 절대좌표계다. 6번에서 동일하게 물어보는데 이것은 공작물 좌표계다. 이것과 이것의 내용이 동일합니다. 7번에 기계상에 고정된 임의의 점이다. 이것은 기계 원점, 기계 좌표계가 됩니다. 사용자가 임의로 변경을 해서 안 되는 점을 기계 원점이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네 번째 지령 방법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CNC 선반이나 머시닝 센터에서 절대 지령과 증분 지령이 있습니다. 이것의 개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지령은 종점의 위치를 절대좌표계의 위치로 지령하는 방식이다 라고 나오고, 중요한 것은 좌표는 X와 Z를 사용한다. 이것이 중요한 키워드가 됩니다. 증분 지령은 이동 시작점에서부터 종점까지의 이동량을 지령하는 방식이고, 좌표는 U와 W를 사용을 한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여기 G01로 수정을 해서 G01이 절삭을 하는 명령어인데, 여기 X의 좌표계, Z의 좌표계를 쓰면 절대좌표, 또는 U와 W의 좌표계를 쓰면 증분지령이다 라고 일단 1차적으로 비교를 하면 됩니다. CNC 선반에서 여기 X축과 Z축의 두 개의 축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여기 A점에서 B지점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 절대 지령은 끝점의 좌표만 알면 됩니다. 그 A점의 좌표는 X의 좌표가 여기 해당하는 점이 50과 250이 되겠죠. X의 좌표가 50, Z의 좌표가 250이 됩니다. 하지만 B점의 좌표는 X에 해당하는 점이 여기 보면 X의 좌표계 80, Z의 좌표계가 100이 되겠죠. 이렇게 먼저 적어놨을 때 절대 지령은 끝점의 좌표, 즉 A에서 B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끝점의 좌표는 B점의 좌표 G00이라는 것이 급속 이송입니다. 그러니까 위치가 이동되는 것인데요. 예를 들면 이렇게 공구의 끝이 있는데 A점에서 B점으로 공구의 위치가 이동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럴 때 절대 지령은 G00 하나의 워드죠. G00 X와 Z의 좌표 값을 적어준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증분 지령은 여기 U와 W를 사용하면 증분 지령이다라고 알면 되는데, 이 증분 지령이라는 것은 이 A점에서 B지점으로 이동할 때 X는 30만큼 플러스가 되고요. Z는 150만큼 플러스가 되죠. 50에서 80으로 이동을 하려면 30이고요. Z에 100에서 250으로 이동을 하려면 이 150만큼의 이동량이 있습니다. 절대지령과 증분지령을 혼합해서 사용을 할 수도 있는데, 이 절대와 증분을 이렇게 혼합을 해서 쓸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CNC 선반에서 절대와 증분 지령의 예시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머시닝 센터도 동일합니다. 머시닝 센터는 MCT를 머시닝 센터라고 하는데, 마찬가지로 절대 지령은 종점의 위치를 알아보는 것이고요. 이 증분 지령은 시작점에서부터 종점까지의 이동량을 지령하는 것입니다. 이 사용 예시를 보면 CNC 밀링에서 G90은 절대 지령을 의미하고요. G91은 증분 지령을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G00으로 급속 이송을 하는데, 이 X와 Y를 이용을 하면 절대, U와 W를 사용하면 증분량을 의미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 워드에서 X 뒤에 수치값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 10이라고 나오면 이 10이라고 적으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X 뒤에 10.0 혹은 X 뒤에 10점 이렇게 생략을 해야지만 기계에서 정확하게 인식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CNC 기계에서는 항상 뒤에 이 소수점을 찍는 습관을 들여주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1 뒤에 1과 1점은 다릅니다. 1이라고 하면 CNC 기계에서 1000분의 1mm, 즉 0.001mm를 의미를 하기 때문에 이 뒤쪽에 반드시 소수점을 붙여야 되고요. 1점이라고 적어 놓은 것은 1.0과 동일한 의미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소수점 뒤에 있는 숫자 0은 생략을 해도 되고 기록을 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령을 할 수 있다. 다음 페이지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가로가 X축이고 세로가 Y축은
CNC 밀링 또는 머신 센터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1번 점, 2번 점, 3번 점, 4번 점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이런 좌표값을 먼저 적어주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1번 점은 X좌표가 20이고 Y좌표는 10이 되겠죠. 그리고 2번 점은 대응하는 점을 이렇게 살펴보면 X좌표는 10이고 Y좌표는 30이 됩니다. 아래쪽에 보면 먼저 절대지량은 끝점의 좌표만 알면 됩니다. 1번에서 2번 값으로 갈 때 2번 값의 끝점의 좌표 절대지량인 G90 그 다음에 급소기성 G00 써주었고요. 그 다음에 2번 점의 끝점 좌표 X와 Y의 좌표 X 10.0 Y는 30점 이런 식으로 기록을 해주면 된다. 하지만 증분지량은 이동량이기 때문에 X는 10에서 20으로 플러스 10만큼 이동을 했고요. Y는 10에서 30만큼 플러스 20만큼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증분지량은 G91 증분지량인 워드를 써주고요. G00 여기 X와 Y가 나온 값에 X가 아니라 U와 W를 써준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U와 W는 증분지량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어떻게 나오느냐. 좌표의 지량 방법 중에서 현재 공구의 위치를 기준으로 움직이는 방향의 좌표값 A점과 B점이 있다고 했을 때 끝점의 좌표가 아닌 A점의 위치를 기준으로 이동하는 좌표값을 입력하는 것은 증분지량이다. 그래서 증분지량의 어드레스는 U와 W를 사용을 한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끝점의 좌표계는 절대지량이고요. X와 Z를 사용을 한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CNC 선반에서 지령하는 방식입니다. 아래쪽에서 3번 CNC 선반 프로그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절대지령은 XZ, 증분지령은 UW입니다. 그리고 3과 4번이 서로 상반되는 내용인데 프로그램의 작성 시에는 절대지령과 증분지령을 혼용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 블럭에 지령할 수 없다. 이것이 틀린 말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똑같이 이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하면은 이것은 절대지령이죠. 예를 들어서 뭐 U10점, W10점 이렇게 했다 그러면 이것은 U와 W를 썼기 때문에 증분지령이 됩니다. 하지만 X와 W를 이렇게 사용을 해서 G00, X10점, W10점 이런 식으로 해서 혼합지령으로 사용을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또는 U와 Z를 사용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섞어서 사용을 할 수도 있다.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4번에 좌표계의 이동 위치를 지령하는 방식에 해당하지 않은 것. 절대, 증분, 혼합 방식은 있는데 잔여 지령 방식은 없다. 정답은 4번이 됩니다. 6번과 7번을 보면 프로그램의 원점을 공구 끝부분, 이 부분을 주었습니다. 이 부분이 0,0입니다. 그럴 때 A점의 좌표로 옳은 것은 이 A점의 좌표를 우리가 살펴보면 A점의 좌표를 먼저 적으세요. 선반에서는 지름 방향을 X축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길이 방향을 Z축이라고 합니다. X방향은 지름 방향이고요. Z방향은 길이 방향입니다. 그런데 이 지름 방향의 X축은 항상 직경, 즉 지름의 치수를 적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 이 A점의 치수를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큰 부분의 지름이 50입니다. 그런데 R10mm라는 이 라운드 값이 있기 때문에 아랫부분도 R10이 되겠죠. 그러면 이쪽 부분에 A 부분의 원통의 지름 값은 50에서 10mm와 10mm를 뺀 X 값은 30mm가 되고요. Z 값은 길이 방향이기 때문에 Z 값은 0mm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좌표 값을 먼저 적어주면 절대 좌표 X 값은 30mm가 되고요. 30점 길이 방향의 Z 값은 0점 이렇게 적어준 것이 A점의 좌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과 동일한 답이 됩니다. 그래서 30점과 30.0은 동일한 수치값이 됩니다. 하지만 30은 다르다라는 것, 뒤에 소수점을 찍냐 안 찍냐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으니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잘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7번도 비슷한데요. 예를 들어서 이 공작물 원점을 기준으로 요 점이 0,0이 되겠고요. 이 지름값, 요 지름값은 동일하게 아래쪽에 라운드도 R10mm가 있기 때문에 X 방향으로는 이 지름값인 30mm가 되고요. Z 방향은 0이 됩니다. B의 값은 이렇게 가공을 했을 때 원호 가공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다음에 배우도록 하고요. B점의 좌표를 적어보면은 지름값 X 좌표값인 지름값은 이
지름값이 50이 되겠죠. 50이 되고 이 z의 값은 뒤쪽으로 가면 이 마이너스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z 값이 왼쪽으로 가면 갈수록 이 원점에서 왼쪽으로 가면 갈수록 마이너스 값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정물 좌표계 0에서 이 라운드 값이 10mm이기 때문에 이쪽 거리가 10mm가 나옵니다. 마이너스 10mm가 나온다라는 것, B점의 좌표를 먼저 적어준다고 하면 G02는 시계 방향의 원호 가공인데요. 이 G02를 적어줄 때는 라운드 값과 피드 값을 적어줘야 됩니다. 이것은 저 뒤쪽에 가면 배우기로 하고요. 좌표계 값은 보기를 보면 UW가 아니라 X와 Z 좌표계를 사용하면 이것은 절대 좌표계를 사용한다라는 것입니다. 절대 좌표계는 끝점의 좌표계를 적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끝점의 좌표계인 B점의 좌표계만 적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B점의 좌표계는 X 방향으로 50mm, 그 다음에 Z 방향의 좌표계는 마이너스 10mm. 이렇게 해서 이 값을 찾아보면 X에 50mm, Z에 마이너스 10mm. 이렇게 프로그래밍을 해야 된다라고 골라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였고요. 이렇게 간단하게 알아봤는데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할 때 이 어드레스의 알파벳에 대한 의미와 그 다음에 좌표계 그리고 절대 지령과 증분 지령의 값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교재를 통해서 차근차근 정리를 하면서 암기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블럭의 사용 예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과 같이 여기 N에서부터 M까지 이런 식으로 화면에 보이는 것과 같이 이런 식으로 블럭을 사용한다. 이런 사용 예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 N이라고 하는 것은 전개 번호이고 전개 번호는 생략이 가능하다고 제일 앞쪽에 이 빨간색의 N은 전개 번호이고요. 이 전개 번호는 생략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G는 G코드라고 부르고요. 준비 기능입니다. 그리고 F는 이송 기능입니다. 그리고 S는 주축 기능, T는 공구 기능입니다. 마지막으로 M은 보조 기능입니다. 이렇게 블럭의 사용 예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 블럭의 G코드를 예를 들면 G50이라는 것이 좌표계 설정 또는 최고 회전수 설정이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G코드도 G00에서부터 G99까지 각각의 코드가 의미하는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준비 기능 G코드입니다. 아래쪽에 보면은 G코드의 일람표라고 해서 CNC 선반의 G코드 일람표 그리고 머치닝 센터 즉 CNC 밀링의 G코드 일람표가 있습니다. 여기 G00에서부터 G99까지 여러 가지 G코드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것은 암기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G00은 위치를 결정하는 급속 이송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G00이 무엇인지 암기를 하고 나서 이 G00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응용해서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G코드를 다 알면 좋겠지만 최소한으로 여기 형광펜을 칠해 놓은 것들은 암기를 해야 됩니다. 이 암기가 되지 않으면 뒤쪽에 예시로 나오는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머신링 센터 G코드도 마찬가지로 형광펜으로 체크된 것을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도 이런 식으로 제가 체크한 부분을 기본적으로 암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고 나서 이 코드별로 어떤 기능이 있는지는 시험 문제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G코드의 종류에는 원샷 코드와 모달 코드가 있습니다. CNC 선반을 기준으로 원샷 코드는 00 그룹이고요. 모달 코드는 00 그룹 이외의 그룹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 코드 일람표에 보면은 이 그룹에 00이라고 적혀 있는 것이 있습니다. G04가 그렇고요. G27, 28, 29 그리고 G50부터 G76 이런 코드들은 원샷 코드입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하면은 원샷이라는 것은 그 블럭에 한해서 한 번만 사용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00 그룹 이외의 코드는 모달 코드입니다. 머신 센터도 비슷하게 원샷 코드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동일하게 한번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CNC 선반과 머신 센터는 80% 이상이 비슷합니다. 간혹 다른 것이 있긴 하지만 CNC 선반을 기준으로 먼저 암기를 하고 조금씩 변형되는 것을 머신 센터로 대입해서 암기하면 되겠습니다. 이 모달 코드는 동일한 그룹의 다른 G코드가 나올 때까지 유효한 기능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래쪽에 예시를 보면 G01은 직선 절삭입니다. 직선 가공을 하는데 여기 X 100점이라고 나온 것이 X가 좌표 값이 100mm라는 것이고요. F는 피드 값인데요.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G01이 생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F0.25가 생략이 되었는데 이것은 생략을 해도 모달 코드이기 때문에 그대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아래쪽에도 마찬가지죠. G01을 쓰지 않아도 또는 피드 값을 적지 않아도 그대로 생략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달 코드가 되겠고요. 아래쪽에 G00, 이것은 원샷 코드죠. G00은 급속 이송 G코드인데요. 이 G01과 G00은 다른 코드이기 때문에 이렇게 코드를 적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도 G04가 나오는데 이 G04는 원샷 코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 블럭에서만 G04가 유효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그리고 앞쪽에 좌표 값만 나왔습니다. 이 앞쪽에도 G00이라는 G코드가 여기서 그대로 이어진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00그룹은 원샷 G코드, 00그룹의 이외의 G코드는 모달 코드이기 때문에 윗블럭에서 사용한 G코드가 그대로 반복해서 사용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G코드의 작성법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출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기출문제는 기본적으로 G코드를 암기를 하면 풀 수 있는 시험 문제를 배치를 하였습니다. 갈로 부분에 생략된 연속 유효 모달 G코드는 나왔습니다. 여기에 N으로 나온 것은 이것은 전개 번호입니다. 그래서 생략이 가능하고요. 위쪽에 첫 번째 줄에 G01 코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갈로가 나왔는데 여기서 모달 코드이기 때문에 생략된 것은 G01이 들어간다. 그래서 정답은 2번 G01이다.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시계 방향 온도 보관 지령은 G02입니다. G02는 시계 방향이고요. G03은 반시계 방향입니다. CW라고 표현을 하는데 CW는 클럭 와이즈의 약자입니다. 반시계는 CCW라고 표현을 하고요. 카운터 클럭 와이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G02는 시계 방향, G03은 반시계 방향의 원호 가공이다 라고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도 동일하게 가공 방향이 시계 방향이다, CW다 이럴 때 G02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 되겠습니다. 5번은 준비 기능으로 그 기능이 전혀 다른 것은 준비 기능이 G코드가 되겠고요. 01, 02, 03은 모달 코드가 되겠죠. G04는 원샷 코드가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능이 전혀 다른 04가 되고 기계 원점 복귀 체크 기능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암기를 한 것 바탕으로 G28이 원점 복귀입니다. 기계의 좌표로 원점을 복귀하는 것이고요. G27은 기계 원점의 복귀 체크 기능이니까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G29는 원점으로부터의 자동 복귀가 되겠고요. G30은 제2 원점으로 복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G27. 기계 원점으로 복귀하는 것은 G28 코드가 나왔는데 이 다른 점을 경유하지 않고 X축만 기계 원점으로 복귀하는 것은 G28 뒤에 상대 좌표를 써주면 다른 점으로 경유하지 않고 바로 기계 원점으로 복귀를 합니다. 만약에 G28 뒤에 절대좌표를 작성을 한다고 하면 절대좌표 값을 찍고 나서 기계 원점으로 복귀를 합니다. 그래서 상대좌표가 나온 U와 W를 골라줘야 되는데 X축이 U고요. 그 다음에 Z축이 W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X축만 복귀하기 때문에 G28.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8번 자동 원점 복귀는 G28 이것이 되고요. 아래쪽에 나온 공작물 좌표계 설정과 선택 G5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G50이 정답이 1번 되겠습니다. G50은 두 가지의 기능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공작물 좌표계 설정이고요. 두 번째는 주축의 최고 회전수를 설정하는 겁니다. 아래쪽에 주축의 최고 속도를 설정하는 방법은 G50 다음에 주축 회전수를 적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됩니다. 13번도 갈로 안에 들어갈 G코드 이쪽에 나오는 것인데 지금 여기 주축의 최고 회전수와 주축의 좌표계를 설정을 해주는 코드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G50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9번 CNC 선반 프로그램에서 공구 보정할 때 공구 날끝 지름의 보정 취소는 40이 되고요. 41은 좌측의 보정값을 취소하는 것이고 42는 우측의 보정값을 취소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10번에는 머시닝센터에서 공구의 길이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보정을 취소하는 것 43은 공구의 길이가 플러스일 때 보정하는 것이고요. 44는 공구의 길이가 기준 공구보다 작을 때 마이너스일 때 보정을 하는 것이고 49가 취소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14번에 보면은 반드시 전개 번호를 사용하는 G코드가 있는데 이 G코드는 3번의 G70입니다. 70은 복합 사이클 코드인데 정삭 사이클의 코드입니다. G70에 관련해서는 뒤쪽에 더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개 번호와 끝 전개 번호를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전개 번호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15번에 CNC 선반에서 나사 가공을 할 수 있는 코드가 3가지가 나오는데 32와 76과 92는 나사 가공을 하는 코드입니다. 그리고 75는 홈 가공을 하는 사이클, 복합 사이클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됩니다. 16번 머시닝 센터에서 절대 지령의 좌표값을 입력하는 것은 G90이 되고요. G91은 상대 지령을 의미할 때는 G91이 됩니다. 머시닝 센터에서 좌표계 설정 준비 기능이 아닌 것은 54는 공작물 좌표계를 선택하는 것인데 1번 좌표계 G54에서부터 G59까지는 공작물 좌표계를 설정할 수 있는 좌표계가 됩니다. G92는 좌표계를 설정하는 사이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머신 센터에서는 좌표계 설정이고요. CNC 선반에서는 나사 사이클을 가공하는 G코드가 됩니다. CNC 선반과 G코드가 G92를 기준으로는 살짝 다릅니다. 19번 나사 가공에서 사용된 고정 사이클 여기서 G92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G92가 되고요. 28은 원점 복귀, G50은 주축 좌표계 설정, G97은 최고 회전수 설정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 G코드의 기능이 틀린 것은 머신 센터에서 90은 절대, 91은 증분, 그리고 98은 사이클 초기점 복귀가 되고요. G99가 고정 사이클의 R점 복귀, 이것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G코드를 알아야지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18번에 머시닝 센터에서 원점 복귀와 관련이 없는 것, 머시닝 센터에서 G92는 좌표계 설정 동일하고요. G27은 원점 복귀 확인하는 G코드고 G28이 자동 원점을 기계 좌표로 원점 복귀하는 것, 그리고 G29는 원점으로 복귀하는 것. 그래서 원점 복귀와 관련된 것은 G27, 28, 29 그리고 G30도 됩니다. 그래서 G27에서 G30까지가 원점 복귀와 관련이 있는 G코드가 되겠다.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보조기능 M코드가 되겠습니다. M코드는 마찬가지로 M 뒤에 숫자 두 자리를 명령을 하는데요. CNC 선반과 머시닝 센터의 M코드는 거의 유사합니다. M코드는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다 암기를 하시면 좋습니다. M00에서부터 M02는 프로그램에 관련된 M코드가 되어 있고요. M03, 04, 05는 정회전은 03, 역회전은 04, 정지는 05, 그리고 M08, 09는 절삭유를 온, 오프 하느냐에 따라서 08, 09 이렇게 나눠진다. 그리고 M30, M98, M99 이렇게까지 기본적으로 M코드는 다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머신 센터는 M06이 추가됩니다. M06은 09를 교환할 때 쓰는 M코드다. 그리고 M19도 있는데 잘 사용을 하지는 않습니다. 나머지는 CNC 선반과 비슷하고요.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M코드를 외워야 풀 수 있는 문제를 동일하게 모아 넣었습니다. 공구 교환, 머신 센터 M06이죠. 주소가 기계의 보조장치 온오프 제어 기능을 의미하는 것, 이것은 M코드가 되겠습니다. M의 보조 기능에서는 스핀들, 정회전, 역회전 M03, 04 되겠고요. 절삭유 온오프 1번은 M03, M04가 되겠고 절삭유는 M08, M09 키고 끄고입니다. 자, 그리고 절삭 속도를 선택하는 것은 주축 기능 S가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고 프로그램의 선택적인 정지는 M01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 선택적 프로그램 정지는 아까 전에 살펴본 대로 M01, 절삭유의 온오프, 그것은 보조 기능의 M08, M09 이렇게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선택적 프로그램 정지는 옵셔널 스탑 M01, M00은 프로그램의 정지를 하는 것이고요. M02는 프로그램 종료, 프로그램의 끝 이렇게 암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05는 주축의 정지, M06은 공구를 교환하는 것입니다. 보조 기능 M01은 프로그램의 선택적인 정지입니다. 8번 M01 기능을 사용하는 경우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나머지 선택적인 정지이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완전히 종료하는 것이 아닙니다. 작업 도중에 가공물을 측정할 때나 가공물을 측정하거나 칩을 제거하거나 공구 교환 후에 공구가 제대로 교환이 됐는지 점검할 때는 M01을 잠깐 정지를 하는데 절삭유의 차단은 M09가 되겠죠. M08은 절삭유 온, M09는 절삭유 오프가 되니까
정답은 3번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M02를 대신하여 쓸 수 있는 것은 M02가 프로그램의 종료입니다. 그래서 M30이 프로그램이 끝난 뒤에 커서를 제일 앞쪽으로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M30이 M02 대신 쓸 수가 있다. 그리고 주축의 정회전은 03 CW가 됩니다. M04는 역회전이 되고요. CCW가 되죠. M05는 주축의 정지가 되겠습니다. 보조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나머지는 다 맞는 말이 되겠고 M03은 정회전이라고 했죠. 역회전은 M04가 됩니다. 프로그램의 종료를 표시하는 보조 기능이 아닌 것. 02는 프로그램의 종료, M30은 프로그램의 종료 후에 프로그램의 제일 위쪽으로 커서를 올리는 것이라고 했고요. M99도 보조 프로그램을 종료하는 것입니다. M05는 주축을 정지하는 것이 되겠죠. 여기 보조 프로그램을 호출하는 기능은 M98이 되겠고요. 여기 보조 프로그램 호출은 98, 보조 프로그램의 종료, 끝은 99가 됩니다. 13번의 보조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나머지는 다 맞는 말이고 M05는 정지가 되겠죠. 반시계 방향이 CCW가 되고요. M04가 됩니다. 14번도 마찬가지로 M09는 공급을 시작하는 것은 M08이 되겠고요. 09는 오프가 되겠죠. 절상이 오프가 됩니다. 15번처럼도 올바르게 연결된 것, 이것은 3번이 되겠고 04는 정회전이 아니라 역회전이 되겠고요. 08은 오프가 아니라 온이 됩니다. 그리고 M48은 우리가 몰라도 되는 M코드가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보조 프로그램 호출하는 것은 98, 보조 프로그램 종료하는 것은 99, 아까 전에 살펴봤고요. 틀린 것 아까 전에 살펴본 대로 99는 호출은 98, 종료가 99가 됩니다. 보조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오직 하나의 보조 프로그램만 가질 수 있는 것이 정답이 됩니다. 이것은 틀린 말이 되겠죠. 오직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가능하면 틀린 답이 될 확률은 높습니다. 하나의 보조 프로그램이 아니라 보조 프로그램 자체가 여러 개를 쓸 수 있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됩니다. 20번. L4가 의미하는 것은 저기 M98 보조 프로그램을 썼는데 여기 L4가 나왔는데 이 L4는 반복 횟수를 4번 해라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됩니다. 그리고 주축 기능인 S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 기능은 주축의 회전수를 지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축 기능이라고 하고요. G96과 G97이 나오는데 G96은 절사 속도 일정 제어가 되고요. G97은 절사 속도 일정 제어 취소가 되는데 다른 말로 회전수 일정 제어입니다. 그래서 G96 뒤에 S 값이 나오면 절사 속도가 120m/min이 되도록 공작물의 지름에 따라 지축의 회전수가 변한다라고 암기를 하면 되겠고요. G97 다음에는 주축이 500rpm revolution per minute로 일정하게 회전하는 것. 그래서 G96과 97을 비교해서 암기를 해야 됩니다. 머신 센터에서는 G97이 자동으로 설정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선반에서의 공작물을 가공을 하게 되면 절사 속도가 저희가 1000분의 파이 dn이라고 외웠습니다. 문제 여기 G96S120이라고 하면은 절사 속도를 120m/min, 1분에 120m를 가공할 수 있도록 절사 속도를 유지를 해야 됩니다. G96 코드를 썼을 때 예를 들어서 이러한 녹색 부분을 절삭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바이트가 이렇게 가공을 해서 절삭을 시켰습니다. 이 D가 공작물의 지름인데 이 지름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일정한 절삭 속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회전수를 높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회전수가 G96으로 절삭 속도를 일정하게 제어를 하려고 하면 이 지름값에 따라서 회전수가 변동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가공을 해서 지름이 너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회전수가 너무 높아지게 되는 사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회전수가 너무 높아지면은 기계에 부담이 되니까 G97로 회전수를 일정하게 1분에 500바퀴의 회전을 할 수 있도록 제어를 해준다. 이렇게 G97로 주축 기능을 써주면 되겠습니다. 문제를 보면은 주축 회전수를 1000rpm으로 지령하는 블록은 G50이 두 가지의 기능이 있다고 했죠. 첫 번째는 좌표계 설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주축의 최고 회전수 제어를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G50 뒤에 S1000 이렇게 하면 RPM을 1000rpm으로 일정하게 회전할 수 있도록 지령하는 것이 G50 코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구 기능은 T인데요. 공구 기능에서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은 T 다음에 네 글자가 나오고 EOB로 종료를 하는데 앞에 나오는 두 자리는 공구 번호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두 자리는 공구의 보정 번호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T0100은 앞 두 자리에 1번 공구를 선택을 하고
D 두 자리에 공구의 보정을 취소한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T0303을 지정을 한다고 하면 앞에 두 자리에 03은 3번 공구를 선택을 하고 뒤에 두 자리에 03은 공구의 보정 번호를 1번, 2번, 3번, 4번 이런 식으로 보정 번호를 지정을 해주는데 이 3번 보정 번호를 선택을 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보면 T0101 나오는데 앞 두 자리는 공구 번호가 되겠고요. 뒤에 두 자리는 공구의 보정 번호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의 T는 공구 기능을 나타내고 앞부분의 두 자리 01은 공구 교환에 필요한 공구 번호가 되겠고요. 뒤에 두 자리 01은 공구의 1번 공구 보정 번호를 선택하는 것이 되겠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이것은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자, 공구 보정 없이 가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1번 공구 보정 번호로 선택을 해서 가공을 한다. 이것이 바른 말이 되겠죠. 이번에 T0304 마찬가지로 앞에 두 자리 3번의 공구 번호를 사용하고 뒤에 두 자리 4번의 공구 보정 번호를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공구 번호와 보정 번호를 다르게 지정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위에처럼 T0304 이렇게 사용을 해도 상관없는데 우리가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는 T0303이나 T0404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조금 더 헷갈리지 않고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 이것은 틀린 말이 됩니다. 3번에 T0503에서 앞에 뒤에 03 두 자리는 공구의 보정 번호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그리고 4번처럼 T의 기능은 공구 기능이다. 이렇게 정답을 고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F는 공구의 이송 속도를 제어하는 기능입니다. 다른 말로 피드 값이라고 하는데 자, 예를 들어서 G01 그 다음에 X와 Z의 좌표 값을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뒤쪽에 피드 값을 이렇게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만약에 0.1이라고 지정을 하고 EOB로 끝을 냈다 했을 때 이 F 기능이 이송 속도를 제어하는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이 F0.1이라는 것은 공작물이 1회전할 때 공구가 0.1mm로 움직이는 속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CNC의 선반은 공구가 0.1 mm per revolution 그러니까 공작물이 1회전할 동안 공구가 0.1mm 깎는다는 말이 되겠고요. 머신 센터는 0.1 mm per minute이기 때문에 1분에 0.1mm를 가공을 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MCT는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CNC는 이렇게 됩니다. 이런 것들도 비교를 해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공구의 이송 속도를 제어하는 코드. 공구의 이송 속도는 F 코드가 되겠고요. 이번에 공작물과 공구와의 상대 속도를 지정하는 기능은 공구 기능.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가 되어 나온다.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홀더와 인서트의 형번을 포기하는 방법인데요. 1번에서 4번까지 선상용, 2번에 외경용, 3번에 보링바, 4번에 밀링용 이렇게 해서 형번을 포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바이트에 이런 식으로 적혀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다 외우기에는 여러분들이 학습량이 많아질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문제를 통해서 1번에 선상용 ISO 인서트 규격 표시법에서 이쪽에 나오는 공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들이 다 암기를 해야 되지만 이것을 다 암기를 하기에는 여러분들이 조금 양이 많죠. 그래서 이렇게도 문제가 나올 수 있다. 지금 공사로 나온 것은 6번인데요. 인선의 높이를 정답으로 골라낼 수 있을 정도로 공부를 하려고 하면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3번 외경용 툴홀더 규격에서 25 이쪽에 마찬가지로 외경용 홀더에서 25는 이 생크의 높이입니다. 여기 생크 즉 홀더의 높이가 정답이 되겠고요. 3번에 CNC 선반이나 머신 센터에서 공구의 보정을 하게 되면 공구 보정 화면을 우리가 설정 값을 넣어줘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X와 Z는 XZ축의 보정량을 입력을 한 것이고요. 자, R은 공구의 날 끝에 바이트에 가공을 하게 되면 이쪽 부분이 마모가 되기 때문에 공구 날 끝의 반경을 넣어준 것이 되겠고요. T의 공구 번호 이렇게 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공구 보정 화면에서는 아래쪽에 나오는 것처럼 공구가 가공을 할 때 어떤 식으로 조립하느냐에 따라서 이 번호가 다 있습니다. 1번에서부터 8번까지 이렇게 공구에 번호가 다 있습니다. 이 공구의 방향에 따라서 이 공구의 인선 방향 번호가 있습니다. 이러한 가상 인선의 방향 번호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G코드, M코드를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암기하는 것은 기본이 됩니다. 그리고 G코드는 준비 기능이 되고요. M코드는 보조 기능이 됩니다. 그리고
S는 주축 기능이 되고 T는 공구 기능, 그리고 F는 이송 기능이다.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야 되고, 기본 G코드와 N코드에 대해서 개별 코드의 기능들을 암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암기할 양이 상당히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암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이런 G코드와 N코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 실제 예시와 문제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다양한 예시를 통한 G코드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두 강에서 우리는 CNC의 기본 개념과 G코드가 어떤 것인지, M코드가 어떤 것인지, G코드의 G00이라는 것은 급속 위치 결정이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지식만 가지고 있어도 풀 수 있는 문제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시험 문제에 어떻게 나오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G00입니다. G00은 급속 위치 결정입니다. 쉽게 생각해서 빠르게 이동한다, 급속으로 위치를 결정한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현재 위치에서 지령된 위치로 급속 속도로 이동한다. 이것이 정의입니다. 여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바이트 끝이 A점에 있는데 이 바이트 끝이 B점으로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이동을 하는데 빠른 속도로 이동을 하는 겁니다. 이 속도는 기계 제작사에서 정한 파라미터에 기록된 속도에 의해서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실제로 절삭을 하지 않는 경우 가공을 위해서 가까이 접근할 때나 가공 후에 빠져나올 때 많이 사용을 합니다. 사용하는 것은 G00을 적어주고요. 좌표값을 적거나 이렇게 하고 마지막에 EOB로 끝을 넣어주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 X와 Z는 우리가 살펴본 대로 절대 좌표 값을 사용한 것이고요. U와 W는 증분 좌표 값을 사용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X와 Z는 절대 지령이기 때문에 이동하고자 하는 끝점의 위치를 적어주면 되고요. U와 W는 상대 지령 또는 증분 지령이기 때문에 현재 위치에서 이동하고자 하는 지점까지의 거리를 지령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래쪽에 절대 지령으로 지령을 할 때는 끝점의 좌표가 X 좌표는 50이고요. Z 좌표는 5mm입니다. 여기 X와 Z가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CNC 선반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 절대 지령에서는 G00 적어주고 B의 좌표 X의 50점, Z의 5점 이렇게 해서 EOB를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뒤에 0을 넣냐 안 넣냐 이것은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절대 명령은 끝점의 좌표를 적어준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증분 명령은 현재 위치에서 이동한 위치에 거리값을 넣어준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증분 명령은 여기 X 좌표가 처음에 200에서 50으로 이동을 합니다. X 좌표값이 이동하는 것은 U라고 했고요. U가 마이너스 150mm만큼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Z 좌표는 300에서 5mm로 이동합니다. Z 좌표는 W가 되는데요. 이 W는 마이너스 295mm가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증분 명령은 G00을 적어주고 X의 변화량이 U-150점 그리고 Z의 변화량이 W-295점 이렇게 해서 EOB를 적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비교를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절대좌표로 적어주는 것이 훨씬 더 쉽기 때문에 앞으로 절대좌표로 프로그래밍을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우리가 10mm를 가고 싶으면 X의 10점 이렇게 적어줘야 됩니다. 이 소수점을 반드시 적어줘야 됩니다. 여기 소수점을 적어주지 않으면 기계에서 어떻게 인식을 하느냐, 다른 말로 10의 마이너스 3승 밀리미터와 동일합니다. 예를 들어서 X의 좌표값이 10이라고 적은 것을 뒤에 소수점을 적어서 아무것도 적지 않으면 이것은 X의 좌표값이 10.0이라는 것과 동일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X의 좌표값이 10이라고 적힌 것과는 틀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뒤에 소수점을 적지 않았죠. 이것은 소수점을 적지 않았기 때문에 이 좌표값은 CNC 장비는 10의 마이너스 3승이기 때문에 0.1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X에 10이라고 우리가 입력을 하면은 X는 0.1이라고 CNC 장비에서 인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항상 소수점을 적용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소수점 뒤에는 0이 생략이 가능하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축 기능인 S를 쓸 때는 소수점을 적어주면 알람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좌표 값을 적을 때는 소수점을 적어야 되고 주축 기능에서는 소수점을 적으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를 살펴보면 1번 CNC 선반에서 절대 지령으로만 프로그래밍 하는 것. 절대 지령은 X와 Z의 좌표 값이라고 했죠. 그래서 X와 Z 4번이 되겠습니다. 상대 지령은 U와 W, 즉
이 3번이 상대 지량이 되겠고요. 나머지는 U와 Z, X와 W 이것은 혼합 지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과 2번은 혼합 지량이 됩니다. 2번 G00 동작을 할 경우 가장 주의해야 할 사항은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을 하고 실행을 해보면은 G00은 빠르게 이동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충돌에 의한 사고가 많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G00은 절삭은 하지 않지만 가공을 위해서 공작물 근처로 급하게 이동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좌표값을 잘못 기록한 경우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주의해야 할 사항은 충돌입니다. 준비 기능 G코드에서 절삭 가공에 이용되는 기능이 아닌 것은 01, 02, 03은 절삭 가공이고요. 00은 급하게 이동하는 급속 이송 기능입니다. 01은 직선으로 절삭을 하는 것이고요. 02는 시계 방향, G03은 반시계 방향으로 원호 가공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G01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령된 종점으로 F의 이송 속도에 따라서 직선으로 가공을 합니다. 그리고 피드 값을 적어주는데요. 얼마나 빠르게 절삭을 하느냐, 천천히 절삭하느냐 이 속도 값을 넣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EOB로 끝을 내어줍니다. 마찬가지로 XZ는 절대 좌표값이고요. UW는 증분 좌표값이 되겠습니다. 여기 요 점이 공작물 좌표계의 0,0 즉 원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A점의 좌표는 이 지름값을 X의 좌표는 30이 되고요. Z의 좌표는 0이 됩니다. 그래서 X좌표는 직경치, 즉 지름값을 적어주니까 30,0이 되고요. 여기 숫자가 조금 겹쳤는데 X좌표 값이 56이 되고요. Z좌표 값이 여기 45인데 Z좌표 값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이게 Z의 플러스 방향이고요. 왼쪽으로 가면 Z의 마이너스 방향입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가 왼쪽으로 45mm 가야 되기 때문에 Z는 마이너스 45mm 이렇게 좌표 값을 먼저 적어줍니다. 그래서 절대좌표는 G01 피드값 이렇게 적어주는데 이때 X의 좌표값, Z의 좌표값을 이런 식으로 56과 마이너스 45를 적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뒤에 점은 반드시 적어줘야 되고요. 0은 넣어도 되고 생략을 해도 됩니다. 마찬가지로 증분좌표는 X 좌표값이 30에서 56으로 이동을 했기 때문에 증분좌표 X에 해당하는 U는 26mm만큼 플러스가 되었고요. Z의 좌표값은 0mm에서 마이너스 45으로 갔기 때문에 Z에 해당하는 W는 마이너스 45mm를 이동을 하였습니다. 여기 증분좌표에 가면 G01에 피드값을 넣어주고요. U에 26.0, W에 마이너스 45.0 이런 식으로 적어주었습니다. 그리고 혼합좌표는 절대와 증분을 혼합을 해서 XW 또는 UZ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여야 합니다. 문제를 살펴보면 1번에 1회 유용한 기능 이것은 원샷 코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샷 코드와 모달 코드를 구분하는 문제가 되겠고 2번은 1회 지령으로 같은 그룹의 준비 기능이 나올 때까지 계속 유효한 G코드 이게 다른 말로 모달 코드가 되겠죠. 모달 코드는 G01이 됩니다. 나머지 04, 28, 50은 원샷 코드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3번도 갈로 부분에 생략된 연속 유효 G코드 이것이 모달 코드가 되는데 앞에 부분은 전개번호니까 생략이 가능하다 그랬고 G01에 X30 그 다음에 피드 값을 넣어 주었습니다. Z의 좌표 값은 생략이 되었죠. 자, 그런데 두 번째 전개번호에 보면 첫 번째 전개번호에서 생략된 것이 G01과 피드 값이 생략이 되었습니다. 물론 X 값도 생략이 되어 있죠. 그래서 갈로 부분에 생략된 것은 모달 코드이기 때문에 G01이 그대로 생략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이 동일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4번에 증분 지령만으로 프로그래밍한 것 U와 W가 되겠죠. X와 W, U와 Z 이것은 혼합 지령으로 프로그래밍한 것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그래서 4번과 5번은 동일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6번에 R 가공을 할 때, 라운드 가공을 할 때 프로그래밍을 한 것을 옳은 것은 고르는 문제인데 여러분들이 A점에서 B점으로 한번 가공을 하고 그 다음에 B점에서 C점으로 원호 가공을 하고 이렇게 나누어 줘도 되는데 한 번에 가공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C점의 좌표값은 X좌표가 20이 되겠고요. 그리고 Z좌표는 라운드가 5mm이기 때문에 이쪽으로도 5mm가 들어가야 되겠죠. Z가 마이너스 5mm가 됩니다. 한 번에 가공하는 프로그램은 G01을 써주고 끝점의 좌표 X에 20점, Z에 마이너스 5점 그리고 Z 값을 넣어주는 것이 아니라 이 X 값에서 라운드 값을 마이너스 5점을 넣어주고 피드 값을 얼마 0.1 이렇게 적어주고 이런 식으로 적어줄 수 있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Z 값이 들어갈 자리에
이 R 값을 넣어준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B점에서 A점의 좌표, 절대좌표로 또는 상대좌표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데 B점의 좌표는 요 점이 0,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B점의 좌표는 X의 값이 20이 되겠고요. 이 지름이 값이 20이죠. Z의 값은 0입니다. 이것이 B점의 좌표가 되겠고요. A점의 좌표는 여기 적어주세요. X가 50이니까 X의 좌표값이 50이 되겠고요. Z는 20이 왼쪽으로 갔기 때문에 마이너스 방향으로 20 이렇게 적어주세요. 절대좌표는 끝점의 좌표만 알면 되기 때문에 X의 50점, Z의 마이너스 20점 이렇게 적어주면 되고요. 또는 상대좌표로 우리가 좌표값을 넣는다 그러면 U값은 변화량입니다. 20에서 50을 갔기 때문에 자, 플러스 30mm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Z의 변화량은 W라고 적어주고 0에서 마이너스 20이 갔기 때문에 마이너스 20 동일하게 이렇게 적어주면 됩니다. 이런 좌표값을 찾아보면 1번에 G01의 U와 W 값이 이런 식으로 적어준다. 그리고 뒤쪽에도 어떤 피드 값을 적어주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2번은 Z가 20이 아니라 마이너스 20이 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혼합을 해서 쓸 때도 이런 것들이 다 틀렸습니다. 4번도 마찬가지 여기 값이 틀렸네요. 이 값을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프로그래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도 동일합니다. P1에서 P2로 직선 절삭하는 프로그램의 동일한 문제입니다. 이번에는 공작물 좌표계가 원점이 여기입니다. 0,0이 여기입니다. 공작물의 오른쪽 끝을 공작물 좌표계로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지금 이 도면에서는 제일 왼쪽에다가 적어 주었습니다. 좌표 값을 먼저 적어주세요. P1의 값은 여기다가 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X의 좌표 값은 20, Z의 좌표 값은 55가 되겠죠. 오른쪽으로 하면 플러스입니다. 여기 P2의 좌표 값은 X의 좌표 값은 50이 되고요. 그 다음 Z의 좌표 값은 오른쪽으로 갔으니까 15가 됩니다. 오른쪽에다가 적어줄게요. 절대 좌표 값의 끝점의 좌표를 적어주면 됩니다. P2가 끝점이기 때문에 그래서 X는 50점, Z는 15점 이렇게 적어주고요. 상대 좌표는 X의 변화량입니다. 그래서 20에서 50으로 변화가 되었죠. U는 30만큼 변화가 되었고 Z의 변화량은 W로 적어주고 55에서 15로 감소가 되었죠. 마이너스 40으로 감소가 되었다. 라고 이렇게 먼저 적어주고 이 값을 기준으로 문제를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1번은 X와 Z가 이렇게 동일하게 들어갔고요. 2번은 U가 50이 아니라 30이 되어야 되겠죠. 3번은 X와 W가 혼합으로 사용이 되었고요. 4번도 U와 Z가 혼합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동일한 문제입니다. B점에서 A점으로 절삭할 때 좌표값 마찬가지로 프로그램의 원점을 보세요. 물체의 왼쪽 끝에 있습니다. 여기가 0,0이 되겠고요. B점에서 A점으로 이동을 한다. X가 20, Z가 60이 됩니다. Z는 여기 10mm만큼 이동을 했기 때문에 10mm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절대 좌표는 끝점의 좌표이기 때문에 A점의 좌표는 X가 40이 되고 그다음에 Z는 10mm가 됩니다. 상대 좌표는 좌표값의 변화량입니다. 20에서 40으로 20만큼 플러스 되었죠. 그래서 X의 변화량은 U가 되겠고요. 20이 됩니다. 그리고 Z의 변화량은 W가 되는데 이 60에서 10mm만큼 변화량이 마이너스 50mm만큼 줄어들었죠. 그래서 마이너스 50이 됩니다. 이 값을 기준으로 문제를 풀어보면 1번에 X와 Z 값이 틀렸네요. 50이 아니라 Z 값이 10mm가 되어야 되겠죠. 2번에는 U와 W 값이 들어갔고요. 3번에 U와 Z 값이 동일하게 들어갔습니다. 4번도 X와 W 값이 40과 마이너스 50 이렇게 들어갔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 된다. 이렇게 G01 프로그래밍 하는 법을 여러분들이 암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G02와 G03입니다. G02, 03은 원호 보관입니다. 공면 절삭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시계 방향은 CW, 반시계 방향은 CCW가 된다는 것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G03은 이렇게 반시계 방향이고요. 반시계 방향은 왼쪽으로 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G02 또는 G03을 쓰고 여기 좌표값을 넣어줍니다. 좌표값에 마찬가지로 XZ는 절대 좌표값, UW는 증분 좌표값을 사용을 합니다. R값은 원호의 반지름을 반드시 넣어줘야 됩니다. R값을 넣거나 또는 IK 값을 넣는데 원호의 시작점에서 중심까지의 거리를 넣어주는데 이 그때 X의 값을 지름값이 아니라 반지름값을 넣어준다. 이렇게 문제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F값, 이송 속도를 넣어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A점에서 B점으로 원호 가공을 합니다.
공작물 좌표계의 원점이 이쪽이 되겠고요. A점의 좌표를 값을 적어주면은 이 전체 지름이 50에서 반지름이 아래쪽에 R10이니까 위쪽에도 R10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쪽에 10mm, 아래쪽에 10mm를 빼면은 전체 지름은 X좌표가 30이 되겠고요. Z좌표는 0이 됩니다. B점의 좌표도 마찬가지로 X좌표는 50이 되고요. Z의 좌표값은 여기 반지름이 아래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0mm만큼 왼쪽으로 가죠. 그래서 Z의 마이너스 10mm라고 이렇게 좌표값을 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A점에서 B점으로 가공을 할 때 시계 방향으로 가공을 하기 때문에 CW 즉 G02를 써줍니다. R값을 지정할 때 G02를 써주고 여기 반지름 값이 10mm이기 때문에 R10mm 그리고 피드 값을 써줍니다. 가운데 여기에 절대좌표를 써줬죠. 절대좌표는 끝점의 좌표 X는 50mm, Z는 마이너스 10mm 이렇게 지정을 하면 A점에서 B점으로 원호 보관을 하는 프로그램을 작성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통해서 다양하게 G02와 03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한 문제입니다. 시계 방향 원호 보관 지령을 하고자 할 때 준비 기능, 이 G코드를 골라라는 건데 시계 방향은 G02가 됩니다. CNC 선반의 준비 기능 중 틀린 것은 나머지는 다 맞는 것이고 G00 급속 위치 결정, 4일 좌측 CCW가 되겠습니다. 6번에 원호 보관과 관계가 없는 것은 G02, 03, R 값은 반지름 값을 지령하는 것이죠. 절상류 오프. 아래쪽 프로그램을 보면 G코드가 G01, 02, G00, G03 네 가지가 연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비에 따라서 알람이 발생하는 장비도 있다는 것. 원칙은 제일 마지막에 있는 G코드가 실행이 되고 앞쪽의 G코드는 무시된다. 8번 원호 보관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시계 방향 02, 반시계 방향 03, 절대 지령, 증분 지령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R값은 180도 이하일 때 사용을 한다 라고 좌표값이 0,0의 프로그램 원점이 여기 있고요. A에서 B로 이동을 하면 G02는 틀린 답이 되겠고 G03을 쓰는데 48, X48, Z는 0이 되는데 X와 Z 값은 똑같습니다. 피드 값도 똑같고요. 시작점에서 X의 값만큼은 마이너스 11mm가 됐죠. 이때는 I 값은 반지름 값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I는 마이너스 11 넣어주고요. A점에서 원점까지는 22mm 나왔기 때문에 마이너스 22mm 간다. 마이너스 K 값은 마이너스 22mm. 정답은 3번이 됩니다. R 값 말고 I 값과 K 값을 사용하는 예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11번도 마찬가지 A점의 좌표에서 B점의 좌표로 이동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G03은 틀린 답이 되겠고요. 270도를 원호 가공을 하기 때문에 머신능 센터 가공 프로그램으로 올바르게 가공한 것은 이 좌표가 문제에서 R 값이 나왔기 때문에 G02를 써주고요. Y 값이 5mm가 됩니다. 끝점의 좌표인 절대 좌표를 적어주고 반지름 값이 R15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피드 값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입력을 하면 정답은 3번이 됩니다. 동일하게 G02, X에 25, Y에 5 적어주고 시작점에서 중심까지 거리가 X로 15mm 가고요. Y는 0mm만큼 가네요. 이 상대좌표가 이렇기 때문에 I 값은 15mm, J 값은 0mm, IJ 값을 사용해서 프로그램을 할 수가 있다.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12번 원호 보관 지령을 IJ를 사용해서 한다. 중심점이 있고 시작점, 끝나는 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반시계 방향이기 때문에 G03을 적어주고 끝점의 좌표 X에 20, Y에 20을 적어줍니다. 여기에 I 값과 J 값을 적어줘야 되는데 시작점에서 X 거리만큼 60에서 40을 갔기 때문에 마이너스 20mm만큼 이동을 했습니다. Y 값은 이동량이 없죠. 이것이 이동량인데 I 값에는 마이너스 20만큼 이동을 했고 J 값은 이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0mm를 적어주면 됩니다. 이 J 값에 0mm를 이동했기 때문에 이것은 생략을 해도 된다. 13번 P1에서 P2로 진행하는 블록의 관로안에 알맞은 것. 이것은 시계 방향으로 G02, 반지름 값은 R3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5번 360도의 원을 가공하는 머신능 센터의 프로그램은 골라라. A에서 시계 방향으로 G02만큼 원호 가공을 합니다. 이럴 때 시작점에서 반지름까지의 거리가 X 방향으로 마이너스 15mm만큼 이동을 합니다. Y 방향은 이동이 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G02, X는 I 좌표값으로 마이너스 15mm만큼 이동을 하고요. Y 방향으로 이동했기 때문에 J 방향으로는 0mm를 이동을 합니다. 뒤쪽에 피드 값을 100mm 줬네요. 그리고 2호비로 끝을 내면 됩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J 값은 0mm이기 때문에 생략하였습니다. 1번의 G03은 반시계 방향, 4번의 XZ는 끝점까지의 위치를 적어주는 절대지령, 5번의 반지름 값이고요. 4번의 R은 반지름 값인데 2번의 IK는 번호 시작점에서 끝점이 아니라 중심까지의 벡터량도 아니고 거리입니다. X값은 직경이 아닌 반지름 값을 넣어준다 라고 정답은 2번 됩니다. 17번 B점에서 C점까지 가공하는 프로그램, C점은 시계 방향이니까 G02가 되고요. 문제 보면 B점의 좌표는 적어줄게요. B점의 좌표는 X방향은 지름이 20이고 요점이니까 전체 길이가 40에서 20이고 반지름이 5mm가 되겠죠. 이쪽이 아래 5니까 여기서 여기까지는 15mm가 되겠네요. B점의 좌표는 X가 20이고 Z가 마이너스 15 값이 됩니다. 이 C점의 좌표는 X는 요점이니까 30mm가 되겠죠. 그리고 Z는 15mm에서 5mm만큼 더 간 값이 되겠죠. 마이너스 20mm가 됩니다. 이것을 적어주고 B점에서 C점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절대 좌표는 X값은 끝점의 좌표 30mm, Z는 마이너스 20mm 적어주면 되겠고요. 상대 좌표는 변화량이죠. 20에서 30을 이동했기 때문에 X의 변화량 U는 10mm만큼 이동을 했고 Z의 변화량은 마이너스 15에서 마이너스 20을 이동했기 때문에 W는 마이너스 5mm 이동을 했습니다. 찾아보면 정답은 1번이 되겠죠. U 10mm와 W 마이너스 5 상대 좌표 값으로 기록을 하였습니다. 여기 A점에서 시계 방향으로 360도 온도 가공을 할 때 바르게 명의한 것, 중심점이 여기 있고 A점에서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하면 G02가 나옵니다. 그리고 시작점에서 중심점까지 X의 변화량은 10mm죠. 그다음에 Y의 변화량은 없기 때문에 I는 10 이렇게 해서 정답이 3번 되겠습니다. 19번에 머신링 센터의 가공도면에 갈로 안에 들어갈 내용 급속 이송하고 직선 절삭 그 다음에 좌측 보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G03으로 반시계 방향을 가공을 하는데 급속 이송을 했을 때 G90이 절대 지령입니다. X40, Y30이기 때문에 이쪽이 X 좌표가 되겠고요. 이쪽이 Y 좌표가 됩니다. X40, Y30은 이 가운데가 되겠죠. 가운데 점으로 이동을 해서 G01로 마이너스 10mm만큼 아래쪽으로 내려갑니다. 이 피드 값은 90이 되겠고요. 절삭을 엔드밀이 이렇게 내려가겠네요. 이렇게 내려가서 좌측 보정을 이렇게 합니다. Y50으로 갔기 때문에 위쪽으로 이렇게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G03으로 이렇게 반시계 방향 가공을 했는데 이때 좌표 값을 정하는 것입니다. 시작점이 이 점이 되고요. 여기서 중심까지의 거리는 X의 변화량은 없고 Y의 변화량은 지름이 40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20mm만큼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Y에 대응하는 J 값은 마이너스 20으로 이렇게 작성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됩니다. 20번 A에서 B로 가공할 때 아래쪽에 보면 다 X와 Z가 나오기 때문에 일단 반시계니까 G03이 되고요. B점의 좌표 값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B점의 좌표는 지름이 50mm가 되고 Z 값은 여기에서 여기까지 Z 값은 이 중심에서 여기까지가 반지름 값이 10mm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0mm가 갑니다. 마이너스 10mm가 이렇게 좌표 값을 적어주고 작성할 때 시계 방향이기 때문에 G03이 아니네요. G02입니다. G02 적어주고 X의 좌표 값이 50, Z의 좌표 값이 마이너스 10mm, 그 다음에 반지름 값이 R 10mm 적어주고요. 정답은 2번이 됩니다. 21번 머신링 센터에서 원호 보관 때 IJ의 의미는 틀린 것은 I는 X축 보관, J는 Y축 보관입니다. 그 다음에 시작점에서 원호의 중심까지의 벡터 값이 되겠습니다. 중심까지의 거리값 되겠습니다. 원호 보관 G0203에서 시작점에서 원호의 중심까지의 X축의 입력사항은 I 값이죠. 그래서 I와 I의 벡터량 이렇게 나옵니다. Y축은 J입니다. 그래서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23번에 여기 A점에서 B점으로 이동하는 CNC 3반 프로그램에서 갈로 안에 알맞은 준비 기능 G03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데 X와 Z의 좌표값이 나와 있습니다. 반지름이 20mm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여기까지 G03으로 가공을 했습니다. Z가 마이너스 20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G01로 Z 마이너스 25mm 여기까지가 되겠네요. 반지름이 10mm니까 여기서 여기까지가 마이너스 25mm 이렇게 직선 가공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빨간색으로 이렇게 가공을 해야 되는데 반지름 10mm가 이렇게 나왔고요. X와 Z 값이 나왔고 시계 방향인 G02 여기 시계 방향으로 가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G02와 03을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차근차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G04는 이송 정지 기능입니다. 영어로 dwell이라고 하는데 잠시 멈추는 겁니다. 우리가 홈 가공을 할 때 많이 사용을 하는데 프로그램의 진행을 정지시킬 수 있는 기능이고 지정된 시간 동안 이송이 정지되는 기능입니다. 홈이나 들 가공할 때 사용을 합니다. 사용법은 G04 뒤에 X나 U나 P를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X와 U는 소수점을 사용할 수 있지만 P는 소수점을 사용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X는 1.0 또는 X1.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할 수 있는데 U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P는 1.0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P1000, P2000 이런 식으로 소수점을 사용하지 못합니다. 1초를 쉰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예시를 보면 우리가 홈 가공을 할 때 이거는 이런 바이트가 아니라 홈 바이트가 이렇게 생겼다고 이렇게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럴 때 왼쪽에 1번 블럭에 G01에 X32, Z-32, Z-8이 있습니다. X 값이 30이기 때문에 X 값보다 조금 더 위쪽으로 있고요. Z가 마이너스 8mm이기 때문에 5mm와 3mm를 더한 마이너스 8mm가 바이트 끝이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홈 바이트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1번 블럭에 이렇게 올라갔고요. 2번 블럭으로 X24mm만큼 홈 가공을 합니다. 바이트 끝이 홈 바이트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내려오게 되는데 이때 내려와서 바로 후퇴를 하게 되면 X축으로 후퇴를 하게 되면 이 끝부분이 정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G04 X2로 2초 동안 정지를 하게 됩니다. 또는 G04 U2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는데 G04 P 값을 넣어준다고 하면 2000을 적어줘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지령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문제를 풀어보면 1번에 드릴 가공 중에 휴지 기능을 이용하여 바닥면을 다듬질하는 것은 이 드웰 G04가 되겠습니다. 드웰이라고 문제를 고르면 되겠습니다. G04다. 3번에 휴지 드웰 기능 밑줄 치은 곳에 XUP 사용을 할 수 있고 G는 사용을 할 수 없습니다. 3번 준비 기능으로 기능이 전혀 다른 것 01, 02, 03은 모달 코드가 되겠고요. 원샷 코드입니다. 나머지는 모달 코드가 됩니다. 휴지 시간을 지정하는 어드레스가 아닌 것 여기 XUP 나온다고 했죠. K값은 아닙니다. 7번에 지령된 블록에서만 유효한 G코드 원샷은 G04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8번에 900rpm으로 회전하는 스핀들의 3회전 동안 이송 정지를 하고자 할 때 올바른 지령 이것은 몇 초를 쉬는지 계산을 해야 되는데 정지 시간은 여기 공식을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n분의 60 곱하기 n입니다. 이때 이 대문자 n은 rpm을 의미하고요. 소문자 n은 몇 회전하는 이 회전입니다. 그래서 이 공식을 사용을 하면 몇 초를 쉬는지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0 곱하기 여기 3회전을 한다고 했고요. 아래쪽에 900rpm으로 회전을 한다고 했습니다. 이러면 180을 900으로 나누는 것이 되겠죠. 이것을 계산을 하면은 초는 0.2초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x도 0.2, u도 0.2, G04의 P 값을 적어줄 때는 곱하기 1000을 한 200을 적어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초 동안 휴지를 주는 지령으로 틀린 것은 마찬가지로 U 1.0, X 1.0, P 1000을 해준다고 했죠. 그렇지만 W는 없는 것이 되겠습니다. P는 곱하기 1000을 해주기 때문에 1500이 나오는데 1.5 이렇게 소수점을 넣으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11번에 200rpm으로 5회전하는 것인데 여기서 정지시간 S는 rpm분의 60 곱하기 회전수를 넣는다고 했습니다. 1.5가 됩니다. 0.5초 정지를 시키자고 할 때 지령 방법 G04 P500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1000rpm으로 주축의 2회전일 때 정지하는 프로그램 마찬가지로 정지시간 S는 60 곱하기 회전수 나누기 rpm 이렇게 계산을 하면 60 곱하기 2회전을 1000으로 나눠주면은 120분의 1000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것은 0.12가 나오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X 0.12 또는 U 0.12 이렇게 나와야 되고 P 120 이렇게 1000을 곱해준 정답은 4번이 됩니다. 14번에 홈 가공할 때 또는 드릴 가공을 할 때 단차 제거 즉 정밀한 표면 거칠기를 얻기 위해서는 G04를 쓴다. 드웰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나머지는 읽으면서 정리하고 자동 원점 복귀 이것은 G28이 되겠죠. 그리고 프로그램 정지는 M02가 되겠습니다. G04에 사용하지 않는 블록 그 다음에 동일합니다. 1500rpm으로 3회전 S는 바로 적을까요? 60 곱하기 3 나누기 1500 이렇게 하면 동일하게 0.12가 나오죠. 그래서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1초 동안 일시정지 실행하는 방법 아닌 것은 여기 X, U, P는 있지만 Q는 없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요것도 마지막 문제도 G04의 P200 요것은 G04 X 0.2 G04 U 0.2 다 동일한 의미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리하면서 G00, G01, G02, G03 그리고 G04까지 우리가 이번 시간에 알아보았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코드이기도 하고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정리를 하면서 암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시를 통한 다양한 G코드 문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G00, 01, 02, 03, 04까지 알아보았고요. 이번 시간에는 그 뒤에 나오는 다양한 G코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점 복귀 G코드입니다. 원점 복귀에서 G28은 기계 원점 복귀입니다. 전원을 켰을 때 가장 먼저 수행해야 할 점이 원점 복귀입니다. 그때 이 원점이라는 것은 공작물 좌표계가 아니라 기계 제작사에서 만든 기계 원점으로 복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수동으로 원점을 복귀할 수 있는데 조그 버튼을 사용하여서 각 축을 기계 원점으로 복귀시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G28이라는 명령어를 써서 각 축을 기계 원점으로 복귀시킬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G28을 쓰고 난 다음에 절대지령으로 쓰든지 또는 UW로 중분지령으로 원점을 복귀할 수 있습니다. G27은 원점 복귀를 체크하는 확인하는 기능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G30은 제2원점을 복귀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어떻게 나오는지 선반에서 X축만 기계 원점으로 복귀하는 것 G28이 원점을 복귀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X축만 원점으로 복귀할 때는 X0 점 이렇게 1번처럼 해줍니다. 그래서 다른 점을 경유하지 않고 할 때는 X로 하고요. 2번 기계 원점 복귀 체크 기능 이것은 27이라고 했죠. G27 제2의 원점을 복귀하는 준비 기능은 G30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4번은 자동 원점 복귀를 나타내는 준비 기능 원점 복귀 기능은 G28 요 기능이 되겠습니다. G50은 여기 공작물을 좌표계를 설정하고 주축의 최고 전수를 설정하는 값이고요. G96은 주축 속도를 제어하는 기능이고 G00은 급속으로 이동하는 기능입니다. 그 다음에 T0101은 공구를 1번 보정번호를 쓰는 것이고 03은 주축을 정회전, 08은 절상률을 키는 것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5번에 블록을 올바르게 설명한 것은 G28, U10, W10은 자동 원점 복귀 명령문이다. 이것이 되겠습니다. J2 원점 아니고요. G30입니다. 저기 U와 W를 쓴 것은 중간점을 경유하는 것이고요. X와 Z를 쓰면 중간점을 경유하지 않고 이동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D18에는 X, Z를 사용할 수 있죠. 정답은 1번. 6번에 기계 원점 복귀를 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 나머지는 읽고 정리를 해보세요. 작업 중에 이송 정지 버튼을 눌렀을 경우에 G28을 써서 원점 복귀를 하고 나서 다시 한번 프로그램을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머시닝 센터에서 G404142가 공구의 인선을 보정하는 기능입니다. 자, 이것이 무엇이냐? G40은 공구경 보정을 취소하는 것이고요. 41은 좌측, 즉 왼쪽을 보정하는 것이고 42는 우측, 오른쪽을 보정하는 것입니다. 주로 시험에 나오는 것이 G41인지 42인지 이것을 고르는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아래쪽에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G41이 좌측입니다. 좌측 공구경 보정이고요. 이번에는 녹색으로 G42가 우측 공구경 보정입니다. 이것을 구별을 어떻게 하느냐? 진행 방향을 먼저 그립니다. 진행 방향을 그려서 이 공작물을 기준으로 공구가 어느 쪽에 있는지 이를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41을 먼저 보겠습니다. 41은 이렇게 공구가 이런 식으로 움직입니다. 사람을 먼저 그립니다. 여기 사람을 이렇게 그렸을 때 안쪽에 있는 것이 공작물이죠. 공작물을 기준으로 이 사람은 공작물의 왼쪽, 즉 좌측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자, G41이 좌측 보정입니다. 사람이 앞으로 이렇게 지나가는데 공작물의 왼쪽에 있기 때문에 좌측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이 이렇게 그렸을 때
이 공작물의 진행 방향이 이렇게 진행하는데 왼쪽에 있기 때문에 좌측 보정입니다. 반대로 이렇게 녹색으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구의 진행 방향이 이렇게 있죠. 사람을 이렇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랬을 때 이 사람은 공작물의 오른쪽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G42입니다. 공작물의 어느 쪽에 있느냐, 공작물의 왼쪽에 있느냐, 공작물의 오른쪽에 있느냐, 이것을 가지고 따지면 되겠습니다. 이 외경 가공 말고도 공구 내경의 보정 방향을 보면 40일은 이렇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을 그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빗금을 친 것이 공작물이 되는데요. 이 공작물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은 왼쪽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G41이 좌측 보정이 되고요. 녹색으로 봤을 때 공구의 진행 방향이 이렇게 진행을 한다고 했을 때 사람을 이렇게 그려 넣습니다. 사람을 그려 넣었을 때 이 공작물의 기준으로 봤을 때 사람은 공작물의 오른쪽에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G42가 됩니다. 그래서 이 원리를 알고 여러분들이 공작물의 기준에서 진행 방향이 왼쪽에 있으면 41, 오른쪽에 있으면 G40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시험 문제는 공구 지름 우측 보정은 G42가 되겠고요.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나오는데 41은 좌측, 40은 공구 보정 취소, 그 다음에 날끝 반경 보정은 0203 지령 블록에 하여야 한다. 이게 틀린 말이 되겠죠.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테이퍼 가공 및 온호 가공의 경우 공구 날끝 보정이 필요하다. 됐습니다.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3번에 보면 틀린 것인데 G42는 우측 보정이죠. 보정 취소는 G40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G00, G28, G98 다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4번에 원샷 G코드를 골라라 라는 문제입니다. 원샷 G코드가 아닌 것은, 즉 다른 말로 하면 모달 코드를 골라라 라는 것이 되겠죠. 모달 코드는 전에 했던 명령어가 그대로 이어서 진행이 된다는 건데 G40, 41, 42는 모달 코드가 되겠습니다. 04, 30, 50은 원샷 코드가 되겠죠. 5번에 공구 보정 중 주로 우측 보정은 G42, 3번이 되겠습니다. CNC 3번에서 날급 보정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G42는 모달 명령, 아까 전에 살펴봤고요. 41은 우측 반지름, 이것이 틀린 말이 되겠죠. 41은 좌측 보정이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고요. 40은 보정 취소고 날급 보정은 가공이 시작되기 전에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이것도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7번에 심압대 쪽에서 주축 방향으로 내경 가공을 위하여 주로 사용되는 반경 보정은, 이것은 정답은 41 좌측 보정입니다. 보통 선반에서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여기 심압대가 오른쪽에 있죠. 왼쪽은 주축대가 있습니다. 자, 주축 방향으로 안쪽에 여기 공작물을 넣어두고 이렇게 가공을 한다고 했을 때 툴이 절삭 경로의 왼쪽에 위치해야 올바른 가공이 됩니다. 공구를 왼쪽에 위치시키는 반경 보정 G41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8번에 보면 치수가 50의 공차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치수는 50에서 49.96의 이 범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평균값을 봤을 때 49.98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서 나누기 2를 하면 24.99가 됩니다. 그래서 24.99만큼 떨어진 양쪽에 있어야 되고 공구 중심선에서 실제 가공선까지 거리는 핸드밀 치수가 파이 16이기 때문에 8mm에서 24.99를 빼주면은 마이너스 16.99mm가 되도록 공구 반경 값을 설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정값 D는 반경값으로 단순하게 공구 경로가 중심선에서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지 보정값만 보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보정값은 공구 반경에서 약간의 미세 공차를 반영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공구가 사각형의 안쪽, 즉 내측의 양쪽을 가공하려고 하면은 이 41을 써야 되고요. 정밀하게 절반값인 7.99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기 때문에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9번도 마찬가지 공작물이 있으면 진행 방향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이렇게 그렸을 때 공작물을 기준으로 봤을 때 사람은 공작물의 왼쪽에 있죠. 좌측 보정은 G41이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0번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여기 사람을 이렇게 그려 넣어 보세요. A를 보면 진행 방향이 이쪽이기 때문에 이 공작물을 기준으로 왼쪽입니다. 그래서 G41이 되고요. 그 다음에 D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D도 이렇게 봤을 때 이 공작물을 기준으로 사람의 진행 방향이 왼쪽에 있죠. 그래서 G41이 됩니다. 반대로 진행 방향을 보면 이 공작물을 기준으로 B는 오른쪽에 있고요. 그래서 G42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C도 진행 방향을 봤을 때 공작물을 기준으로 보면
오른쪽에 있고요. G42가 됩니다. 그래서 B와 C를 고른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7번에 보면 나사 가공이 있는데요. 32, 76, 92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사를 절삭할 수 있는 G코드가 3개가 있다 정도만 외우면 되고요. 시험 문제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사 피치가 2mm인 두 줄 나사를 가공할 때 나사 리드는 NP라고 했습니다. N은 나사의 줄수, 그 다음에 P는 나사의 피치입니다. 그래서 간단한 공식이니까요. 리드를 구하는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두 줄 나사의 피치가 2니까 이것은 4mm가 됩니다. 이것이 리드 값이 됩니다. 나사 절삭 시 이송 기능 F에 사용된 숫자의 의미, F는 나사의 리드라고 했습니다. 3번에서 왼 나사 M32 곱하기 피치가 2mm고 밑에 나사의 지름이 30mm 나사를 가공할 때 회전당 이송속도 피드 값은 2mm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송속도는 리드인데 N 곱하기 P인데 특별한 말이 없을 경우에 한 줄 나사를 적용을 하고요. 곱하기 2가 피치이기 때문에 이것은 2mm가 된다. 아래쪽에 이송속도 F는 리드와 같다. 이러한 문제가 나옵니다. 계속 리드는 2.5와 세 줄 나사, 그러니까 7.5가 됩니다. 여기 G76에서 이 F 값을 계산하라는 문제인데 마찬가지로 도면에서 보면은 M20 곱하기 2.0이기 때문에 피치가 2다. 그리고 특별한 언급이 없기 때문에 리드는 N 곱하기 P인데 한 줄 나사의 피치가 2니까 2mm가 된다. 이렇게 해서 3번을 고를 수가 있습니다. 복합 고정 사이클 G76을 사용하여서 나사 가공을 하려고 한다. 76에서의 X의 값은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긴 하는데요. 이 X의 값은 나사의 골지름을 의미를 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4번도 76과 동일한 가공을 할 수 있는 G코드는 G92가 되겠습니다. 여기 머신 센터에서 나왔을 때 G92는 좌표계 설정입니다. CNC 3번과 조금 다릅니다. 머신 센터에서는 좌표계 설정이 나오고요. G54부터 G59까지 이런 것은 공작물 좌표계를 선택하는데 첫 번째 공작물 좌표계를 선택하느냐, G55는 두 번째, 56은 세 번째 공작물 좌표계를 선택하느냐 이런 것이 되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6번의 머신 센터에서 공작물 좌표계는 G92가 되겠습니다. 다음 프로그램은 어느 부분을 가공하는 것인가? G92이기 때문에 나사를 가공하는 것이다. 나사 절삭 프로그램에서 F2는 나사의 리드가 2mm다. 이러한 문제들이 많이 나옵니다. F의 값은 한 줄 나사일 때 F의 값은 리드를 의미한다. 여기 20번 나사 가공에서 사용된 고정 사이클은 코드를 보면 G92가 나옵니다. 3번에 되겠고요. 나사 가공 프로그램에서 두 번째 2회체 절입 시에 나사의 골지름은 나오는데 G92가 나사를 가공하는 사이클인데 여기가 첫 번째 절입이고요. 여기 두 번째 절입인데 X 33.9mm 이것이 두 번째 절입 시의 나사의 골지름입니다. 이것은 세 번째 나사의 골지름이 되겠죠. 22번에 나사의 피치를 나타내는 것은 나오는데 G92에서 F 값이 2mm가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리드는 N 곱하기 P인데 피치가 2mm인데 한 줄 나사이기 때문에 리드는 2mm.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3번에 G92를 이용하여서 나사를 가공할 때 절삭하는 부분 여기 보면은 나사가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하면 절삭하는 부분은 여기 C 부분이 됩니다. 절삭을 하고 이동을 해서 후퇴하고 다시 근처로 가서 절삭, 이동, 후퇴 이런 식의 사이클이 반복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여기 머신 센터에서 절대 좌표의 화면인데요. 공작물의 좌표계의 원점을 설정하고자 할 때 G92로 표현을 합니다. 자, 그리고 여덟 번째 머시닝 센터에서 G43, G44, G49 이것은 공구의 길이를 보정하는 G코드인데 머시닝 센터에서는 다양한 공구들을 교환을 합니다. 보정해주는 것이 G43은 공구의 길이를 플러스로 보정을 하는 것이고요. G44는 마이너스로 보정하는 것이고 G49는 보정을 취소하는 것이 됩니다. 여기 T01, 02, 03 세 가지의 공구가 있습니다. 1번을 기준 공구라고 했을 때 기준 공구를 기준으로 T02는 위쪽으로 올라가면 여기 마이너스 값이고요.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플러스 값이 됩니다. 그래서 1번 공구를 기준으로 2번 공구는 마이너스 22mm만큼 올라갔고요. 3번 공구는 아래쪽으로 28mm만큼 내려갔을 때 이런 것들을 마이너스로 공구 보정을 하면 G44 플러스는 G43 이런 식으로 공구 길이를 보정을 해준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문제는 공구 지름 보정과 관계없는 것은 40, 41, 42는 공구 지름 보정입니다. 이것은 취소가 되겠고요. 41은 좌측,
42는 우측, 여기 G43은 공구 길이를 보정하는 겁니다. 길이과 관련된 것이지 지름과 관련되는 것이 아닙니다. 공구 길이 마이너스 보정 G44가 되겠고요. 공구 길이 보정 취소는 G49가 되겠습니다. 기준 공구 T01이 80mm입니다. 80mm가 이렇게 기준 공구입니다. 여기 T01이 되는데 2번 공구는 120mm가 된다고 하네요. 기준 공구에서 아래쪽으로 내려면 플러스 공구 값이 되고요. 위쪽으로 올라가면 마이너스 공구 값이 됩니다. 그래서 40mm만큼의 플러스 공구 값이 내려왔기 때문에 공구 보정량은 42 플러스 값이 됩니다. 1번에 공구 길이 보정 취소는 G49가 되고요. 공구 지름 보정 취소는 G40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됩니다. 공구 길이 보정을 나타내는 준비 기능은 여기서 보면 이 프로그램에는 공구 길이 보정하는 기능을 나타내는 G코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앞쪽에 문제에서 G43이 나오기 때문에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공구 길이와 관련된 코드가 아니기 때문에 정답은 3번 골라주고요. 9번에 길이 보정을 하였을 때 옳은 것은 G43을 사용해서 기준 공구가 있을 때 2번 공구는 아래쪽으로 30이 올라왔고요. 3번 공구는 위쪽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번 공구의 길이 보정값은 플러스 30, 3번 공구의 길이 보정값은 마이너스 20이 되겠습니다. 공구 길이 보정량이 마이너스 20이고 보정번호가 12번에 설정되었을 때 공구 길이 보정을 올바르게 실행한 것은 11번에 G43의 기능을 이용해서 공구 길이 보정을 한다 틀린 것은 나왔는데 2번이 기준 공구가 되겠습니다. 자, 1번은 플러스 10이기 때문에 보정값이 10이 나오고요. 3번 공구도 플러스 30이 나왔습니다. 4번 공구 마찬가지로 4번 공구는 50이기 때문에 기준 공구보다 적죠. 마이너스 40이 적은데 40이기 때문에 이거 틀렸어요. 5번 공구는 150이니까 62 플러스가 되었네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2번 기준 공구와의 길이 차값을 입력시키는 방법에서 앞에 마이너스 부호를 붙이는 경우에는 기준 공구보다 짧은 경우는 마이너스 붙이고요. 긴 경우에는 플러스를 붙이게 되겠죠. 13번 G43을 쓰고 길이를 보정할 때는 H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14번에 기준 공구 T1에서 이 50mm를 기준으로 했을 때 T02, 2번 공구는 아래쪽으로 20mm가 나왔기 때문에 플러스 20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CNC 3번에서 G50은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좌표계 설정을 하는 기능이 하나가 있고요. 주축의 최고의 전수를 설정하는 기능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두 가지의 설정이 있다. CNC 3번에서 주축 속도 일정 제어의 기능이 있는 경우 최고 속도를 설정하는 방법은 G50입니다. G50 주축의 최고의 전수를 2000으로 제한한다. 정답은 1번. 좌표계 설정을 올바른 것은 이 기준점이 여기 있고요. 공작물 좌표계를 G50으로 설정을 하는데 X의 지름값이 120입니다. 그래서 G50에 X 120을 적어주고요. 오른쪽으로 갔기 때문에 플러스 방향으로 갔기 때문에 Z에 120만큼 갔다. 이렇게 해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G50의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2, 3번 읽으면서 정리하시고요. 기계 원점 복귀를 실행할 때 이것은 G28이 됩니다. 그래서 G50의 기능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7번에도 마찬가지 A와 B에 들어갈 코드 좌표계 설정을 하는 것은 G50이 되고요. 절차 속도를 실행하는 것은 G96이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3번 됩니다. 자, 반드시 전개 번호를 사용해야 하는 G코드는 여기 70이 나옵니다. 그래서 전개번호가 시퀀스, 그래서 G70은 전개번호의 첫 번째 그리고 마지막 전개번호를 반드시 사용을 해야 됩니다. 외경 절상용 사이클 이것은 71이 됩니다. G70에서 P와 Q가 나오는데요. P는 첫 번째 전개번호, Q는 마지막의 전개번호입니다. 그래서 P20은 첫 번째 전개번호. 그래서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8번에 단일형 고정 사이클에 해당하지 않는 것 정삭 사이클입니다. 단일형이 아니라 정삭 사이클은 이런 사이클 뒤쪽에 이렇게 붙어서 정삭 여유를 남기고 난 다음에 전개번호를 사용을 해서 사용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70에 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2번에 보면 반드시 황사 가공 다음 블럭에 실행을 해야 된다. 반드시 바로 다음에 실행을 하지 않아도 되고요. 다른 사이클 다음에 이렇게 뒤쪽에 실행을 해도 되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 문맥상으로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G70에서 P와 Q가 있는데 P10은 정삭 지령의 첫 번째 전개번호, Q는 마지막 지령번호라고 아까 전에 살펴보았습니다. G90은 절대좌표 실형, G91은 증분좌표 실형이 나옵니다. 문제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에 머신 센터에서 원호 가공의 경로에서 시작점에서 종점이 있는데
문제를 보니까 G90은 절대 좌표입니다. 절대 좌표는 끝점의 좌표값만 알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진의 방향이 시계 방향이니까 G02가 나오고요. 그래서 G02가 나오고 반지름 값이 R25니까 R25 이렇게 나왔는데 180도 이상이 나왔을 때는 R 값에 마이너스를 붙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요것만 봤을 때 3번이 나옵니다. 종점에 70과 Y50 이렇게 나왔으니까 정답은 3번이 나옵니다. 외경 절상용 사이클에서 F1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F1은 요 점에서 요 점으로 이동을 하는데 G90이기 때문에 G01로 절삭을 하는데 끝점의 좌표 X는 40이 되고요. Y는 여기 60이 되겠죠. 그래서 X 좌표 40, Y 좌표 60, 피드값 100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정답이 됩니다. 나머지 것들은 절대좌표와 증분좌표니까 하나하나씩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프로그램 원점을 기준으로 좌표값을 입력하는 것은 증분좌표 값이 되니까 G91이 되겠습니다. 밀링에서 증분명령, 증분명령은 G91을 쓰고 U와 W를 쓴다. 그래서 정답 4번이 되고요. 7번에 원호 가공을 할 때 A에서 B로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G90을 쓸 때 시계 방향이기 때문에 G02를 쓰고요. 절대지령은 끝점의 좌표를 알면 되기 때문에 X 방향은 70, Y 방향은 30이 나옵니다. 그래서 X는 70이 나오고요. Y는 30이 나오고 그 다음에 원호 가공을 할 때는 R 값을 넣어줘야 됩니다. R 값이 반지름 값이 30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피드 값도 넣어줘야 되는데 피드 값은 생략이 된 것 같네요. 그래서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8번 같은 경우에는 머신 센터에서의 D코드가 아니라 CNC 3반에서 G90은 안찌름과 바깥찌름의 절삭 사이클입니다. 그래서 비교를 한번 해보라고 문제를 수록을 했고요. 아래쪽에 보면은 G90 사이클에서 어떻게 지령을 해야 되는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28mm에서 다듬질 여유가 위쪽에 0.2mm가 있고 아래쪽에 0.2mm가 있기 때문에 28mm에서 0.2mm와 아래쪽 두 개를 더해주면 28.4mm만큼의 여유값을 남기고 이렇게 가공을 해야 되고요. Z값도 다듬질 여유가 0.1mm가 있기 때문에 20mm에서 안쪽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19.9mm만큼 20mm에서 다듬질 여유를 0.1mm 빼준 값을 지령값으로 넣어줍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됩니다. CNC 3번에서 G96은 절삭속도 일정 제어하는 것, 97은 절삭속도 일정 제어 취소인데 다른 말로 회전수 일정 제어입니다. 회전수 일정 제어 이렇게 나온다라고 주축의 RPM을 일정하게 회전하는 것을 G97로 제어를 해주고요. 96은 절삭속도를 120 m/min으로 설정을 한다라고 나왔는데 절사 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한다 G96이 되겠고 주축 회전수를 일정하게 제어한다 G97이 됩니다. 여기서 주축 회전수를 1000rpm으로 지령한다 G97 S1000 이렇게 입력을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점을 찍었다 이러면 여기는 안되고 알람이 발생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절사 속도를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기능 G96 S150 m/min으로 일정하게 속도를 제어한다. 이 때의 전개번호가 N02가 됩니다. 그래서 N02 블럭입니다. G96은 추출속도 일정 제어의 설명으로 옳은 것. 공작물의 직경에 관계없이 가공 중 원주 속도를 일정하게 제어해주는 것이 G96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공을 하다 보면 V는 3분의 파이 dn이 나오는 절삭속도를 일정하게 유지를 하는데 가공을 하다 보면 직경, 즉 D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속도를 일정하게 하려고 하면 회전수를 높여야 되겠죠. 그래야지 속도가 일정해집니다. 그래서 회전수 RPM이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지기 때문에 G97로 RPM을 일정하게 제어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G코드에 대한 것을 기본적으로 외우고 나서 자주 나오는 G코드가 있는 반면에 자주 나오지 않는 G코드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G코드 문제를 암기를 하고 어떤 식으로 쓰이는지 비교해가면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